이 전쟁엔 인세인 워를 바라보는 정동의 시각, 그리고 그 전망. 시간이 지나서 이 전쟁을 역사책에서 기술할 때 이 전쟁 시작 시점을 역사가들이 언제라고 적을 것 같은가? 저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및 군사기지를 공습하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라고 기술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또 다른 전선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을 뿐더러 이외에도 물리적이지 않더라도 거의 물리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여러 지역의 전선까지 포함할 경우 글로벌 전쟁 내지 세계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이 전쟁 이름이 바뀌어 기술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 전쟁의 발생일은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일 2022년 2월 24일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한 달간 이란에서 벌어진 전쟁의 실질적인 수혜국은 1차적으로 러시아로 공통적으로 꼽히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벨라루스, 돈바스, 크림반도 등 세 방향에서 전면적인 기갑부대 투입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명분을 살펴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특수군사 작전을 선포하며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친서방 정책 중단을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이란 전쟁 2026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친서방 정권 탄생을 배후에 희망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은 선제 타격측과 그 명분이 바뀐 것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전쟁을 선포하는 자는 늙은이요, 그 전쟁에서 죽는 자는 젊은이다는 구절이 그대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20년 넘게 집권하며 대외적 측면에서 그 집권의 정당성이 가져오는 성과를 보여주고 싶었던 시점이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하마스 기습 공격 책임론과 부패 혐의 재판으로 입지가 위태로웠으나 이란 등 외부와의 군사적 충돌 전쟁을 통해 정치적 라이벌을 잠재우고 내각 결속을 도모하며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아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전쟁을 미래에 어떻게 기술될 것인가에 대한 저의 뷰입니다. 인공지능을 흔히 AI라는 약칭으로 부르는데 저는 이 전쟁 별칭을 AI 전쟁이라고 부를 예정이고, 이때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하지 않고 An Insane War, 미친 전쟁이라는 약칭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2032년까지 그 연속성이 나타날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WW라고 후에 역사책에 기록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이후 약 4년간 시작되는 인세인 워 1단계 전선은 우크라이나에서만 형성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쿠바 등에서 그 전선이 있었고, 물리적인 전쟁은 없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그 강도가 N 인세인 워 이상인 전선인 호주와 한국에서 형성되었다고 저는 기술하고자 합니다. 후자의 전선을 잘 모르실 수 있으므로 매우 간단하게 약술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형성된 AI1은 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수시간 상황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 투입하는 사건이 있었고, 직후 최소 12표 이상의 국힘 이탈 속에서 탄핵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 인용 후 이재명 정권 탄생 후 3대 특검을 통하여 정치적 처벌 이상의 각종 처벌 행진이 있었고, 2024년 프랑스, 일본, 영국 등 다수의 국회 및 의회 예산에 비추어 볼 때 글로벌 측면에서 특이한 상황이 나타남. 호주는 24년 2월 6일 한국 국적의 정동희가 호주 퍼스 소재 정부 출자은행장의 대규모 뇌물부패 신고를 접수받고, 백호주의 때부터 정부에서 각종 원주민 탄압 등 국제적으로 드러내기 부끄러운 사건 때 활용한 비공개 지정제도를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호주 자국민사소송법에 의해 중강제적으로 진행시킨 24년 6월 재판에서 공익신고자가 승소하였고, 이로 인해 호주 정부도 범죄자산 USDC 8M 국고 귀속 수입도 올렸음에도 퍼스 출신인 당시 마크 드레이푸스 연방법무장관은 24년 12월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이 재판 종결 절차에서 승소자인 공익신고자에게 감행. 앤소니 알버지니 총리는
25년 5월 이러한 자국 고위직의 대규모 뇌물부패 사건을 국민에게 속이고 연방선거에서 대승하여 다시 집권하였고, 이때 미셸 로랜드 연방법무장관으로 바뀐 뒤 오히려 직전 장관에 이어 3차례 정부 문서 약속을 뻔뻔하게 지키지 않고 25년 10월에는 결과적으로 공익신고자의 모든 재산을 강탈하며 등 뒤에서 칼을 찌르는 행위를 완료하고, 애타는 청원들에 의해 뒤늦게 호주 정부에 문의하는 호주 소재 한국 대사관의 일련의 서신들에 무반응하며 사실상 전쟁 수준의 만행을 저지름. 다시엔 인세인 워 1단계 전체 상황으로 이야기를 돌아가면, 이스라엘은 종전을 원치 않고 미국은 막대한 전쟁 비용 지불을 당초 예상하지 못하고 들어온 게 분명해 보이는 가운데, 쿠바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며 왔다갔다식 능동 전선 확대 가능성과 후티 반군 등 수동적 전선 확대 가능성 잠복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수상한 대규모 원유 선물 거래가 트럼프 대통령 SNS 글 올리기 직전에 나타났다는 점은 전쟁을 선포하는 자는 늙은이요, 그 전쟁에서 죽는 자는 젊은이다는 교훈이 단순히 물리적 전쟁 전선에만 국한되지 않는 비도덕적 전쟁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인세인 워이라는 별칭에 걸맞는 비양심을 또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술하고 이 전쟁을 바라보는 정동의 시각, 그리고 그 전망은 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리즈는 제가 보는 시각과 그 전망이 특이하여 최소한 뿐만 아니라 정도까지 기술되어야 최소한의 이야기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